우리나라 최초로 부동산이 개발된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떻게 여기가 부동산 개발이라고? 쪼개가지고 다 쪼개요. 수백 채를 만들어가지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지금 체감 온도가 무려 영하 20도예요. 덜덜 떨리는 거 보이시죠? 지금 입김도 보이시고 춥지만 오늘 이렇게 체감 온도 영하 20도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온 이유가 우리나라 최초의 부동산 개발이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이 근처에 있거든요.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쭉쭉 올라가면은 오늘의 목적지가 나옵니다. 자, 도착을 했습니다. 짜잔! 한옥들이 많이 보이죠? 여기는 한옥 아니에요? 왜 어떻게 여기가 부동산 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촌에 있는 한옥들이 우리나라 전통 스타일의 한옥이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한옥 체험을 하시는 분들, 외국인 친구들을 우리가 데려왔다. 그 말은 꼭 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옥은 아니다. 그 스타일로 만든 계량주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해요. 이런 벽은 전통 한옥 스타일도 아니에요. 시멘트고 대리석이잖아요. 원래는 여기가 가회동이 조선 왕조의 전주희 씨 왕족들이 살고 있던 동네였거든요. 1910년도에 이제 우리나라가 국권을 강탈당한 이후에 전주희 씨도 망했겠죠. 그래가지고 거의 방치가 됐었어요. 그 큰 저택들이요. 그거를 인수해가지고 쪼개가지고 작은 집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조선인들에게 팔자, 분양을 해주자. 여기가 북촌 최고의 전망대. 우리가 알고 있는 북촌이 싹 다 보여요. 여기 나와 있네요. 일단 들어가시죠. 쫙 보십시오. 대규모 큰 연립타운이지 않습니까? 왜 이 한옥타운을 만들었냐? 엄청 일본인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야, 그럼 우리 조선에 가가지고 한번 제2의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근데 일본인들은 뭘 했냐면은 앵커 시설이라고 있어요. 앵커 시설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구청이 들어왔다. 구청 옆에 고깃집, 호프집, 무슨 당구장 들어올 거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는 여러분들 대학이 전 한반도에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경성제국대학. 딱 창덕궁 옆에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본인들이 거주를 하게 되겠죠. 가까우니까 출퇴근하기. 그러다 보니까 좁은 이 경성에 조선인도 집을 구해야 되고 일본인도 집을 구해야 되고 경쟁이 시작된 거죠. 일본인들은 벌써 저 남쪽, 청계천 남쪽이 이제 포화 상태였거든요. 집이 모자란 거지. 우린 여기를 지켜내야 돼. 왜? 바로 조선의 전공인 경복궁이 있고 저 앞엔 창덕궁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일본인들이 들어오면 있을 수가 없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대규모 타운을 만들어요.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정세권이라고 우리는 건축왕으로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가회동뿐만 아니라 지금은 흔적이 없어요. 익선동, 그 다음에 대학로가 있는 창신동 등등등의 수백 채를 만들어가지고 일반 돈 없는 조선인들에게 이제 그 분양을 해주는데 더욱더 감동적인 건 뭐냐면 일시불이 아니야, 이게요. 할부로 돈이 없는 조선인들에게 돈이 없으면 나중에 돈 갚으십시오 라고 할부로 다 이걸 분양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청계천 북쪽에 있는 북촌을 지켜내십니다. 정세권 선생님께서.
북촌에 왔는데 뭐 좀 먹읍시다. 네 번째로 오래된 가게네. 왕짱구 식당. 뭐 좀 드십시다. 아유,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네. 여기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도 상당히 많이 오던데, 이거 어떤 거를 제일 많이 먹나요? 김치 스프. 오. 그거 잘 알대. 김치 동태 이렇게 섞어서 되잖아. 아, 그렇지. 네,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고, 김치. 그렇지. 네. 이 집에 묵은 김치. 아이고. 배고파서 그런지 예술이네요. 사장님 여기서 영업하신 지 몇 년 되셨나요? 아, 40년. 40년. 처음에 여기 86년도는 어땠었나요, 북촌이요? 그 당시에 올 때는 뭐 연탄불 깨고 막 연탄불 서로 연탄 갖다 주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럼 사장님께서도 한옥 사시는 거예요? 나도 한옥이야. 우리 집이 바로 여기 뒷집이야. 혹시 정세권이라는 선생님 들어보셨어요? 정세권. 아, 여기네. 정세권. 정세균네. 자, 여러분, 전통 한옥과 개량 한옥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저희가 한 분을 섭외를 했어요. 전문가 한 분을요. 가서 들어가서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가시죠. 다다다다다다 TV는 사랑하실 것 같은데. 많이 추우셨죠? 돌아다니시고. 거의 마비가 돼가지고 얼어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우리나라 역사 발전을 위해 가지고 아유, 네. 맞습니다. 전통 가옥과 개량 한옥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전통 한옥의 기능이 개량 한옥이라고 하는 도시형 한옥에 압축됐다라는 점입니다. 전통 한옥 같은 경우는 사랑채, 안채, 흥랑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서 독채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 산세나 주변 환경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치되는 형태가 되죠. 집주인이 목수를 불러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집을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집이 고유한 형태나 구조를 가졌는데 정세권의 도시형 한옥이 있던 경성은 좀 사정이 다릅니다. 넓은 대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사실 많지가 않았어요. 공간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방식들이 적용이 됐어요. 뭐 예를 들자면 담이 있어서 담 사이로 서로 다른 한옥들을 배치를 했다면 도시형 한옥에서는 벽을 사이에 눈을 딱 붙여서 공간의 손실을 막았다라든가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전통 한옥인가요? 여기는 뭐 개동만인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양반들이 살았던 과거의 전통 한옥의 가치를 좀 가지고 있었던 거고. 여기는 지금 중간에 마당이 있어요. 그 대부분은 중정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각형으로요? 네. 맞습니다. 중간에 있는 마당을 중심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걸 중정식 한옥이라고 네. 하는데 이런 전통 한옥을 보신 다음에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점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구조가 좀 달라지네 맞습니다. 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겠군요.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대청 마루가 있고 유리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대청 마루가 이 마당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마당이 안쪽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이 마당은 없어도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 통로 그 정도로 미니멈 역할을 하게 놔둔 거죠. 기둥 같은 것도 다 균일화 되어 있는 거예요. 유리라든지 기둥 같은 거를 따로 디자인하면은 단가가 비싸잖아요. 이른바 이제 규모의 경제, 똑같은 사이즈를 여러 개 주문하면 단가가 싸지기 때문에 굉장히 규격화를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김용 정세권 선생님 정말 천재셨다고 해요. 정말 이분이 민족 운동가로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어 큰 사전, 당시 사전이 없었거든요. 그 사전을 만드는데 정말 물심양면으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신 분입니다. 정세권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다고 해요. 경성은 이제 일본어로 하면 게이조거든요. 경성을 게이조로 만들지 말자. 경성은 경성으로 우리가 지키자. 이게 당시 이제 그 한양조선 경성 시내 안에 있던 한옥 대규모 단지의 분포도예요, 이게요. 서울 강북에 싹 다 개발을 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 없어지고 남은 게 여기 가발동밖에 안 남아 있는 거죠. 말년에는 좀 쓸쓸하게
돌아가셨다고 하죠. 그 정세곤 선생님이 왜 말년이 안 좋았냐면은 일제에 의해 가지고 망해요. 당시에 뚝섬을 개발하려고 구입을 하신 다음에 개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일제가 뭐라고 했냐면 내놓으라고, 거기 땅에다가 일본 정신을 교육시키는 학교 짓겠다. 그거를 일본 정부가 가져가는 그 순간에 정세곤 선생님은 경찰서에서 고문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강제로 빼앗아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세곤 선생님의 재산을 다 뺏어가면서 결과적으로 이 정세곤 선생님의 건양사가 일제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가라고 하면은 뭐 홍범도 장군도 생각하시고 김좌진 장군, 또 당연히 안중근 의사 등등등을 생각하시지만 정세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북촌을 만든 그냥 정세곤 정도만 알려져 있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시고 아셔야 돼요. 추워. 얼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북촌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는데 이 북촌이 왜 만들어졌고 정세곤 선생님이 왜 북촌을 개발을 했고 이런 걸 다 여러분 알고 다시 북촌을 방문하시면은 사진 찍으실 때, 한복 입고 돌아다니실 때 북촌이 달라 보이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투어는 여기서 끝. 여러분도 커피 한 잔 어떠세요?